우리가 조건부 확률 개념하기 전에 지금 대단원 2단원이 확률 단원이잖아. 우리 통계 단원 개념 쭉 정리했던 거 기억나니? 통계에서 확률 분포, 그다음에 통계적 추정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상한 연속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좀 구조화해서 기억을 하면 좋고요. 뭐 내가 이 개념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이니까 좀 정리를 한번 해주고 30분은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대단원 2단원은 확률 단원이죠. 그냥 확률 단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를 배우냐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따라하세요. 수학적 확률의 정의.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쓰죠. 그런다 가끔가다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쓸 수 없을 때,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없을 때 대체 확률 두 개를 더 배우는데 그게 통계적 확률. 근원 사건에 기대되는 정도를 알 수 없어서 수학적 확률 못 쓸 때, 통계적 확률. 그리고 NS분의 NA 했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올 때 어쩔 수 없이 쓰는 기하학적 확률. 선분의 길이비, 어떤 영역의 넓이비. 이렇게 대체 확률 두 가지를 배웠는데 핵심 내용은 수학적 확률의 정의예요. 대체 확률은 뭐 간단하니까 그거는 이제 메인으로 우리가 외울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수학적 확률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용어 정의를 먼저 해줘야 되거든요. 용어를 정의할 때 첫 번째 뭐가 들어갔었냐면은 따라하세요. 표본공간 S 이렇게 샘플 스페이스 앞글자 따라서 S 이렇게 쓰고요. 이건 전체 집합의 의미예요. 왜 그런 의미로 쓰느냐? 얘 정의가 따라서 시행의 모든 결과를 원소로 하는 집합. 그거를 우리가 표본 공간 S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야. 정의인 거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하면은 그 나온 하나하나의 결과들이 원소로 이렇게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 원소의 개수를 구한 그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단원 경우의 수에서 전체 경우의 수 하면 기호로 NS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NS라고 쓰게 됐던 거고. 자, 표본 공간의 정의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그 표본 공간을 우리가 계속 얘기를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뒤에서 따라하세요. 시행의 모든 결과를 원소로 하는 집합. 예를 들면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시행을 했어.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몇 개가 있죠? 6개가 있겠죠? 그러면 표본 공간 S의 원소가 몇 개가 있는 거야? 6개. 1이 원소로 들어가고 2가 원소로 3, 4 이렇게 해서 5, 6까지 원소로 6개 원소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야. 자, 예를 들면 주사위를 2개를 던진다면 우리가 1단원에서 전체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었죠? 주사위 2개 던졌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6 곱하기 6, 36인 거죠? 왜 36인가요? 한다면 NS, 표본 공간에 결과들이 나올 거 아니야? 주사위 첫 번째 A 주사위, B 주사위를 했을 때 1, 1 나온 거부터 1, 2, 1, 3, 1, 4, 1, 5, 1, 6 2, 2, 2, 3에서 2, 6 그 다음 땡땡땡에서 6, 6까지 총 몇 개의 결과들? 36개의 결과들. 그거를 우리가 각각의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떠올라야 돼. 어려운 문제는 이게 안 되면 못 푸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특히 조건부 확률에서는 우리가 확률을 원소의 개수비로 구하기 때문에 집합으로 다룰 수 있어요. 이걸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행을 했냐에 따라 표본 공간이 떠올라야 돼. 아, 이런 시행이면 표본 공간이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 생겼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동전을 예를 들면 하나를 던졌어.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앞, 뒤 두 가지니까 앞면, 뒷면 두 개 원소가 들어가 있는 거고 3개 던졌다. HT로 표현하면 HHH부터 땡땡땡의 TTT까지 총 2의 3승 8개의 원소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전체 집합. 그게 표본 공간이다라는 걸 아는 게 첫 번째야. 왜요?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고 같은 걸로 봐야 되냐 다르게 봐야 되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쓰기 위해선 표본 공간이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정확히 쓸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사건의 정의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 이 원소가 시행 모든 결과 원소가 개 많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일부분, 이 S의 원소 중 일부분을 원소로 하는 부분집합. 그걸 우리가 줄여서 따라서 사건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돼. 처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줄게. 따라서 시행의 모든 결과를 원소로 하는 집합. 그걸 뭐라 부르기로 했다고요? 표본 공간 기호로는 S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때 이 표본 공간의 원소 일부분을 가진다. 뭐 부분집합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사건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사건의 정의는
집합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집합 기호를 나타내고 집합의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돼. 벤 다이어그램도 그릴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간단한 문제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근데 킬러건 문제는 그걸 못하면 못 푸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사건을 정의를 하고요. 자,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A라는 어떤 사건, 이건 표본공간의 부분집합이죠. A의 확률을 구해라 라는 걸 NS분의, 이거 표본공간의 원소의 개수, 전체 경우의 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죠. 분의 A의 원소의 개수, NS분의 NA로 PA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따라하세요. 수학적 확률인 거고요. 이거를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돼. 따라하세요.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예를 들면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 1, 2, 3, 4, 5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때 근원 사건이라는 건 사건 중에서도 따라서 원소가 한 개인 부분집합, 그걸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원소를 하나 가지는 부분집합, 근원 사건. 얘도 근원 사건, 근원 사건. 그럼 근원 사건은 원소의 개수만큼 있을 거예요. 원소 하나씩을 갖는 부분집합, 뭐 A, 뭐 B, 뭐 이런 식으로. 근원 사건들은 원소 개수랑 똑같겠지. 하나 가지는 부분집합. 지금 여기까지 이해돼요? 따라서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말이 좀 길죠. 우리끼리는 줄여서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문수령 풀이를 한다거나 정확히 알고는 있어야겠지. 따라서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그때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됐으면 바로 틀리는 거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중학교 때는 무조건 같은 정도로 기대되게 문제를 내요. 전체 경우에서 해당 성경에서 끝나. 근데 이제 고등학교 학통에서는 이거를 판단 못하면 틀리는 문제들 중킬러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때 예시를 내가 이렇게 들었죠. 주사위에 1, 2, 3, 4, 5, 6이 아니라 1, 1, 1, 1, 2, 3 이렇게 있는 주사위가 있다 치면은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원소로 하는 집합, 대표본 공간이죠. 1 나올 수 있고요. 2 나올 수 있고요. 3 나올 수 있습니다. 2 이하가 나올 확률 구하세요. 그러면 NS분의 NA에서 원소 3개분의 2 이하니까 NS분의 NA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3이 안 나올 확률이 그럼 3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3분의 1일 리가 없잖아. 3 나올 확률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잘못 구했다는 얘기인 거야. 아, 뭐가 문제야. NS분의 NA 하나에 따라하세요. 1이 일어날 확률과 1이 일어날 확률, 2가 일어날 확률이 다르다. 이거를 우리가 확률에서는 따라하세요. 두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근원 사건 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하세요. 근데 확률은 이거 못 쓰는 거야. 확률 단어는 이거 못 쓰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거 따라하세요. 같은 것을 다르게 본다. 무조건 다르게 본다가 아니야. 수학적 확률을 쓸 수가 없다면 다르게 본다는 거야. 각각 봐야 될 때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 S에는 그러면은 1A, 1B, 1C, 1D 이렇게 놓고 1A, 1B, 1C, 1D, 2, 3 이렇게 되면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하면은 얘는 5개를 원소로 하는 사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NS 하면 6개, NA 하면 5개. 이건 맞아요. 이게 제대로 된 부양. 그래서 따라서 표본 공간을 설정한다. 표본관 원소가 뭐인 것으로 보겠느냐를 우리가 표본관을 설정한다고 해요. 표본관을 이렇게 설정해도 되고 이렇게 설정해도 돼. 근데 확률을 쓸 거라면, 수학적 확률을 쓸 거라면 이렇게 설정해야만 쓸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면 근원 사건들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에서 애초에 어긋날 때는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한 건 우리가요, 따라하네요. 표본 공간을 떠올릴 수 있다. 어떤 원소들이 들어가 있겠다 떠올릴 수 있어요. 모든 원소를 다 볼 필요 없고 이런 원소들 들어간 집합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특히 조건부 확률이랑 그냥 확률에서는 잘 웬만하면 몰라도 되는데 조건부 확률이나 독립정수에서는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 자, 수학적 확률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확률의 덧셈 정리도 배웠어요. 확률의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의가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합집합의 확률을 구한다 라고도 말을 하고요. 따라하세요. A 또는 B 집합 기호로 나타내면 A 합 B라고 나타내죠? 사건으로 표현할 땐 따라하세요. 합집합 합사건. 이거를 따라하세요. A, B의 합사건. 사건은 집합이니까 합사건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합사건의 확률. 합사건의 확률 구해라. 무조건 덧셈 정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따라하세요. 포함배제 원리. 네, 포함배제 원리예요. P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PB를 구하고요. 뭘 빼주면 이걸 빼주면 돼요. 왜요라고 묻는다면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쓸 수 있다 가정했을 때 우리가 P, A 합 B는 NS분의 M, A 합 B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게 NS분의 우리 이거 경우에서 했었던 내용이죠. 원소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 원소 개수에다가 B 원소 개수를 더하고 A 교비의 원소를 뺀 것과 같다라고 수학하에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BA, PB, PA 교비에서 이 모양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따라서 확률의 덧셈 정리. 이거는 너희가요 언제 떠올릴 수 있어야 되냐면 따라하세요. 합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1옵션인 거야. 얘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아, 이거 합집합 구하세요. 이거 확률 구하세요. 하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P하고 A 합 B는 1번 영역은 P 한 다음에 A 합 B는 A 교 B요. P하고 A 여교 B 이게 2번 3번은 P, A, B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조건방률 뒤에서 배우는 전체 확률 법칙이랑 연관이 있고요. 또는 6번과 포함해줘도 돼요. 전체 NS에서 바깥쪽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여기를 빼서 6번으로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따라하세요. 합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 로 다루려고 하는 게 일단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 그게 좀 힘들다 또는 좀 이거 너무 계산이 복잡해 보인다? 그럼 다른 방법들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확률 단원에서는요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요. 외워야 될 건 이 정도 너네 외우면 되고 뭐 용어 같은 건 이런 거 있어요. 따라하세요. A, B의 합집합 이걸 우리가 따라서 A, B의 합사건 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고 이 집합에서는 무슨 집합이라고 부르니? 교집합. 경우에서 이거 많이 봤죠? 따라하세요. 곱사건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집합에서는 무슨 집합? 여집합. 사건에서 무슨 사건? 여사건. 이게 여사건이고요.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A교 B가 공집합. 그러면 따라하세요. 겹치는 게 없다. 다음은 직관적인 해석이고요. 집합에서의 해석은 따라하세요. 교집합이 공집합. 우리 집합에서 서로라고 불렀죠. 그럼 사건에서는 따라서 곱사건이 공집합은 따라서 공사건. 곱사건이 공사건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이걸 줄여서 따라하세요. 배반사건. 배반사건이라는 용어 문제에서 말해주면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교집합이 공집합. 곱사건이 공사건. 겹치는 게 없다. 이런 관계인 두 사건을 따라하세요. 배반사건.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기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다 쓰지는 않을게요. 용어 좀 기본적인 것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확률 단원에서는 이렇게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방률이 이제 오늘 배우게 되겠죠. 조건방률의 정의는 간단했죠. 정의 내가 조건방률의 정의와 정의 외에 다른 방법 4가지 해서 총 5가지 조건방률을 다룬 5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게 될 거고요. 자, 얘 정의는 P하고 A와 B 따라서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자, 얘는 이제 P A 교 B로 정의를 하고요. 얘는 이제 수학적 확률의 정의예요. NS분의 NS분에서 분모분자 NS 곱하면 NB분의 하고
NA 곱이 이렇게 나타내서 따라서 원소의 개수비 로도 계산을 쓱싹 할 수 있어야 돼. 저희가 암산컷 할 때 이걸 많이 쓰고요. 자, 그래서 조건방률을 다루는 첫 번째 부분 따라하세요. 정의. 5개 뭐뭐인지 알아야 문제 봤을 때 이건 얘가 좀 편할 것 같은데 하고 쓱싹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따라하세요. 표본공간 축소. 너무 중요해 이거. 자, 표본공간을 축소시킬 줄 알아야 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2야. 확률. 이거를 해석에 따라서 이거 할 때 이렇게 될 확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기본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P하고 2 이하 다 주사위 한 개. 자, 그럼 조건방률의 정의에 의하여 얘는 P하고 주사위 한 개, 분해하고 P하고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2야. 이렇게 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주사위 한 개 던질 확률 이게 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주사위 한 개 던질 확률이 몇인데? 주사위 한 개 던질 수도 있고 2개 던질 수도 있고 100개 던질 수도 있고 10만 개 던질 수도 있고 3000개 던질 수도 있고 공을 던질 수도 있고 주사위 한 개 던질 확률이 몇인데? 몰라요. 이럴 때 우리가 하는 게 따라하세요. 표본공간 축소.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S가 이렇게 있다면요. 표본공간이 이제 주사위 1. 여기 바깥쪽에는 주사위 2개도 있고, 주사위 1000개도 있고, 주사위 3만 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거야. 그 중에서 이제 2 이하도 있을 거고요. 이 바깥쪽은 3 이상일 때겠죠? 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니까,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주사위 한 개 던지면서 동시에 2 이하가 나올 이 주황색 부분, 이 비율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표본공간을 축소시켜서 그냥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NS 원소 개수비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얘를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빨간색 주사위 1을 표본공간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보고 이 안쪽에 주황색 부분이 원래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얘가 지금 주사위 1교 2 이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쓸 때 S 안에 A 이렇게 쓰잖아? 그럼 우리가 PA 이렇게 쓰지 PAUS 이렇게는 안 쓰거든. 이 교집합하면 지금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A가 되니까 이렇게는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주사위 한 개를 지금 우리가 표본공간으로 볼 거기 때문에 표본공간 축소시켰다. 여기서는 이 주황색의 비율을 구하는 게 P2 이하 바 주사위 이렇게 되지만 주사위 하나를 표본공간으로 하나 던지는 걸 표본공간으로 본다면 얘는 이 부분의 비율을 구하는 거 P2 이하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어떻게 다루느냐가 달라요. 조건부 확률이었지 표본공간 축소시켜서 그냥 확률을 구하는 것처럼 계산 수학적 확률의 정의로 얘 원소 개수분의 얘 원소 개수를 구하면 그게 여기서 얘 원소 개수분의 얘 원소 개수 구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따라하고요. 표본공간 축소를 시켜서 야씨 이걸 표본공간으로 보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아셔야 되고요. 자, 그게 두 번째 표본공간 축소 따라서 원소의 개수비를 이용하는 상황이 주로 독립종속에서 이게 엄청 많이 쓰이고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고 너네가 외우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표를 잘 쓸 수 있어야 된다. 남자, 여자, 수학, 영어를 봤다, 안 봤다 이렇게 인원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면 표를 그려서 다루면 조금 편하게 다룰 수가 있고요. 또는 거꾸로 문제에서 표를 줄 때가 있어. 표를 보고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바로 구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A가 아니다. B가 아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인원들이 만약에 인원수 몇 명 이렇게 써있어. 근데 P하고 A와 B 하면은 따라하세요. B인 사람들 중 B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봤을 때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B가 되겠죠. 이 사람들 중 이 둘 더하는 게 전체 인원수, 전체 원소 개수가 되는 거고 A에 해당하는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빨간색 인원수 분의 주황색 인원수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표를 보고 바로 조건 확률을 싹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표 이용. 네, 표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표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 표를 보고 조건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된다. 이게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대부분의 까다로운 문제는 이제 이쪽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케이스 분류. 참고로 이제 케이스 분류 중 가장 특별한 상황이 다섯 번째는 네 번째에 포함되는 개념이야. 근데 걔만 따로 빼가지고 우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레이즈 이렇게 있어요. 얘는 어떤 상황이다? 레이즈이 바로 그냥 가야 돼. 그래서 케이스 어려운 문제는 케이스를 잘 나눠야 되고요. 어떤 상황이면 레이저이 무조건 써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자, 예를 들면 이제 P하고 A와 B 이렇게 있으면 이건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B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원소들 중 A의 토에 해당되는 원소의 비율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못 구하겠어. 이때 상황이 케이스 분류야. 그러면 야, 그럼 니 뭘 구할 수 있네? 나 이거 한 번에는 못 구하겠고 내가 요거랑 여기 구하고 여기는 구할 수 있겠어. 한 번에는 못 구하겠는데 따로따로 구할 수는 있겠어. 그러면 내가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하면 그게 B의 확률이 되는 거예요. 분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겹치는 부분 1번 이런 식으로 다루는 걸 우리가 케이스를 잘 나눠서 원하는 부분을 구하면 된다. 이게 사실 정의예요. 정의의 일부분 나타내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된 거는 지금 1분의 P하고 A 곱이 이렇게 된 거라서 PB가 지금 이 확률을 더한 게 PB가 되는 거고요. 1번의 확률이 이제 PA 곱이가 되니까 이 케이스를 나눠서 잘 원하는 걸 구해서 대입을 해주면 된다. 이런 내용이 베이지 정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케이스를 나누는 걸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전체 확률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뭔가요? 라고 묻는데 아까 PB를 지금 못 구해서 쪼갰잖아. 자, B를 나타낼 때 따라서 배반 사건의 합 사건 그렇게 나타내서 다룰 수 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이루어진 거거든. 배반 사건, 합 사건. 예를 들면 이거 내가 한 번 B를 못 구하겠으니까 B교 A1 합집합 B교 A2 잘했네. 합집합 B교 A3 이렇게 따로따로 구하겠다. 벤 다이어그램을 보여줄게. A, B. 내가 PB를 구하고 싶었어. 근데 이거 한 번에 못 구하겠는데요? 그래? 그럼 세 부분으로 나누어봐.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여기 우리 교육과정을 먼저 설명할게. 무리수가 좀 있었다. 그래서 PB를 구해라. 그럼 B는 여기 따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교육과정에서 주로 다룬 상황 이런 상황이고요. P하고 A 교비와 B는 집합으로 먼저 나타내는 거예요. 안쪽을. B는 A 교비와 A 여 교비. 얘네들의 무슨 집합이나 합집합이다 라고 수학하에서 이렇게 하나의 집합을 겹치지 않도록 나눴으니까 배반사건, 합집합이니까 합사건, 따라서 배반사건의 합사건.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고 세 개로 나눌 수도 있고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데 원리는 똑같으니까 일단 들어봐. 따라하세요. 복잡한 사건을 비교적 간단한 배반사건의 합사건으로 한 번에 못 구할 때 따로따로 쪼개서 구한 거야. 따로따로 쪼개서 구하고 그 다음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은 따라서 합집합의 확률, 여기서는 따라서 합사건의 확률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쌤 정의가 떠올라야 돼. 그러면 포함 배제 원리를 써야 되는데 내가 아까 얘네 따로따로 쪼갤 때 따라서 배반사건, 배반사건이 뭔가요? 따라서 겹치는 게 없다. 그럼 포함 배제 원리에서 여기가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의 확률은 몇일까요? 0. 그래서 그냥 더하기가 돼버리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얘가 P A U B와 P A 여교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고요. 얘네들의 더하기 이렇게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률의
정리를 덧셈 정리. 자, 그런 다음에 확률의 곱셈 정리를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얘를 좀 지워야 되는데 자리가 없네. 이 밑에다 이렇게 쓰고 싶은데, 확률의 곱셈, 조건 확률 다루는 방법. 이 따로 이렇게 쓸게 밑에다가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쓸게. 확률의 곱셈 정리. 얘는 어디다 넣는 게 좋을까? 곱셈 정리는 따라하세요. 곱 사건을 다루는 방법.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P, A교 B는 하면 따라하세요. 곱 사건의 확률은 하나는 그냥 확률, 하나는 조건 확률. 하나 뭐랄까? 네, 예를 들면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 와! 뭔지 모르겠어요? P 바로 PA 곱하기 P 맞아요. A는 그냥 확률, B는 A가 일어났을 때 조건 확률로 쓸 수 있다. 또는 하나 더 있어요. A를 B가 일어났을 때 조건 확률, B를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어디서 왜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얘는 조건 확률의 정의에서 유도가 된 거야. A와 B는 하면 P, B분의 P, A 교바 B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것만 넘긴 거예요. 이렇게. 넘기면 P, A 교 B는 A는 조건 확률, B는 그냥 확률. 그냥 P하고 B바 A의 정의로부터 P, A분의 P, A 교 B. 이거 넘긴 거야. 그럼 P, A 교 B는 A는 그냥 확률, B는 조건 확률. 그래서 이게 따라하는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부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합 사건의 확률이어서 덧셈 정리 써주고, 그 다음에 곱 사건의 확률이어서 곱셈 정리를 써줘야 돼. 이제 얘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하나는 그냥 확률, 하나는 조건 확률을 쓸 건데요. A를 그냥 PA를 그냥 쓸 수도 있고 PB를 쓸 수도 있는데 선택지가 없어. 내가 원래 구하고 싶었더니 누구 구하고 싶었던 거야? PB는 하고 싶었는데 PB를 구하려면 PB 구해요 절대 못 구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를 그냥 확률, B를 조건 확률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는 그냥 확률, 하나는 조건 확률. 그다음에 얘도 P예요. P, B바 A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 과정이 세 단계예요. 따라하세요. 배반 사건의 합사건으로 나타낸 다음, 따라서 확률의 곱셈 정리. 그다음 여기서 일로 넘어오는 건 확률의 무슨 정리? 곱셈 정리. 그래서 이렇게 다루는 거를 배반 사건들의 합사건 나타내고 곱셈 정리랑 곱셈 정리로 정리하면서 풉니다! 라고 하면 말이 너무 길잖아. 따라하세요. 전체 확률 법칙 이라고 불러요. 참고로 전체 확률 법칙은 원래 좀 더 길거든요. 대학교에서 배운 전체 확률 법칙은. 근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이 전체 확률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유도된다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전체 확률 법칙이 전부는 아니고 고등학교 버전에 맞게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서 푼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확률의 곱셈 정리가 있고 이게 좀 지울게. 자, 그래서 케이스를 잘 나누어서 따로따로 우리가 구해서 풀면 돼. P하고 A바 B 이렇게 된다면 이게 B에 해당하는 이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게 만약에 뭐 1번, 2번, 3번, 4번 뭐 여러 개로 4개로 쪼개서 풀었다? 그럼 이제 뭐 1, 2, 3, 4분의 뭐 해서 해당되는 거를 잘 따로따로 구해서 너네가 케이스 나눠가지고 다루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베이지 정리인데요. 베이지 정리는 딱 언제 쓰는지 너네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런 상황이네? 베이지 정리 쓸까? 바로 떠올릴 수가 있거든. 베이지 정리는요, 보통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는 조건부 확률은 시행에 우선 먼저 일어나고 선후 관계가 존재한다면 따라서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그럼 보통 얘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 다음 얘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먼저 일어나는 게 뒤에 전제 조건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거든. 근데 이상하게 바뀌어 있어. 먼저 일어나는 거를 물어보고요,
전후 이렇게.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에서 어떻게 될 확률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 전후가 바뀌어 있는 거야. 바뀌어 있는 상황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사후 확률이라고 보통 이 얘기를 하는데 베이스 정리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앞뒤 순서가 바뀌어 있다라고 너네 생각을 하면 돼요. 문제에서 P, A와 B는 뭐뭐입니다. P, 뭐 A는 뭐뭐입니다. 알려준 다음에 갑자기 순서를 바꿔버려. 야 그럼 P, B 바이는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베이스 정리가 떠올라야 돼. 앞뒤 순서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걸 물어볼 때 베이스 정리가 떠올라야 되고요. 베이스 정리는 우리가 전체 확률 법칙, 조건 확률의 정의 얘네들로 계산한 그 과정 자체를 줄여서 줄임말로 부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상황이냐? P, A와 B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조건 확률의 정의예요. PB분의 P, A로 B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전체 확률 법칙 하듯이 분모는 전체 확률 법칙이 될 거야. 얘를 A고 B인 경우가 A 아니고 B인 경우에 합집합, 배반사건, 합사건으로 생각을 하면 P하고 중간 과정 조금 생략을 할게요. 배반사건 나타내고 도셈 정리까지 쓰면 A 곱이 더하기로 바뀔 거고요. A 여곱이 P, A 교비 이렇게 자 그럼 참고로 베이스 정리에서 얘네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해라 그럼 얘거 끝나는 거거든. 근데 곱사건의 확률이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는 그냥 확률, 하나는 조건 확률을 쓸 건데 A가 지금 P, A와 B를 구하라고 했는데 A를 조건 확률을 쓰면은 P, 그럼 얘를 P, A와 B 곱하기 PB 하는 순간 못 구하는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요? 이거 구해보세요. 구하려고 했던 건데 어떻게 구해요? 못 구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A가 그냥 확률로 들어갈 수밖에 고민할 여지가 없다는 거 오히려 좋은 거야. PA, PA 아니 P바이 더하기 PA요, PB바이요. 하나는 그냥 확률, 하나는 조건 확률 이렇게. 근데 PA, PB바이 이렇게. 그래서 조건 확률의 정의예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배반사건의 합사건 나타낸다 곱셈 정리를 쓰고 확률의 곱셈 정리를 써서 정리했습니다. 너무 길잖아. 따라하세요. 베이지 정리. 이게 베이지 정리야. 이게 베이지 정리고요.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이거 언제 쓰는데요? 따라서 앞뒤가 바뀌었을 때 바뀐 걸 물어볼 때 우리가 베이지 정리를 무조건 떠올려서 풀 수 있으면 좋다. 그때 말고도 쓰는데 그때는 무조건 써요. 앞뒤 바뀌었을 때 무조건 베이지 정리부터 시작을 해야 돼. 다른 상황에서도 이거 베이지 정리하면 좋겠는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너무 이렇게 풀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베이지 정리까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얘만 다른 놈이 너네가 써보면 좋겠네. P, A와 B는 중간가 정도 이거 써보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 다 쓰기 너무 귀찮은데 이거는 지우고 이따 한 번 더 씁시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그럼 조건 확률이 끝이 나오네요. 곱셈 정리까지 하게 되면. 자, 마지막 긴 내용이 사건의 독립과 중독. 하면 끝이에요. 자, 여기서는 배우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엄청 없어. 얘는 일단 첫 번째, 독립 사건이란 뭔가? 독립의 왜?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아, 너네 독립은 안 들어가? 그럼 여기 조건부까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개념 들으세요. 뭐 10분이면 끝나니까. 왜냐면 여기에 몇 분의 몇 곱하기 몇 분의 몇 곱하기 이거 쓰고 싶다? 이거 안 듣고 쓰면 잘못 쓴 거야. 너는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돼. 이거는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 아니면 확률의 곱셈 정리를 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너네 교과 과정이 여기서 끊겼는데 이게 아닌 여기서 독립사건 곱셈 정리 쓴다? 그럼 바로 틀린 거야. 중간 과정은 틀린 거야. 뭐 논술형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얘는 한번 들어보세요. 어차피 기말 때 하니까 개념만 듣고 문제적으로 풀지 말자. 자, 독립의 정의예요. 독립 사건의 정의. 독립이라는 건 서로의 확률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표현이 되게 애매해. 영향 미치는 게 뭐고 안 미치는 게 뭔데? 그래서 엄밀하게 우리가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됐고요.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냐면 야 A, B가 서로 확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뭐야? 아, A가 일어나는 확률이랑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그리고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를 무시하든 항상 확률이 똑같다면 얘네 둘은 서로의 확률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자. 독립사건이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거 식 알아야 돼. 근데 얘를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요. 봐봐. 이거는 따라하세요. A의 그냥 확률. 이건 A의 무슨 확률이라고 부르죠? 조건 확률. 근데 그냥 확률이랑 조건 확률이 어떻게 독립이면? 똑같대. 따라하세요. 독립사건은 조건 확률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독립인 거야. 독립사건이다. 조건 확률을 쓸 의미가 없고요. 조건 확률을 쓸 의미가 없대. 독립이구나. 거꾸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네. 그게 독립사건의 정의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독립사건일 때는 확률의 곱셈 정의가 개특이해져요. 왜냐? 하나는 그냥 확률, 하나 조건 확률을 써야 되거든. 독립이면 뭐가 의미가 없다고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곱하기가 되는 거야. 따라서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 줄임말이에요. 독립사건일 때의 확률의 곱셈 정리. 줄여서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 독립사건이다. 그러면 곱셈 정리가 진짜 곱하기가 된다. 우리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조건 확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참고로 사실 이게 같은 식이야. 그냥 요거 풀잖아요. 요거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곱셈 정리라는 건 아까도 보여줬지만 조건 확률의 정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푸는 거나 이거 푸는 거나 사실상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얘들 자주 쓰기 때문에 나는 참고로 어떤 사건이 독립인지 판단하기 쉬워하잖아? 그러면 일단 얘부터 시도를 해요. 왜냐? 얘는 암산것이래요. 암산것 쓱싹 마플 터프 정도까지는 암산것이래요. 웬만하면. 근데 뭐 수능 킬러급이 나온다? 그럼 미지수 막 들어가서 복잡해서 암산이 안 돼? 그러면 나는 PA 곱이 구하고 PA 구하고 P를 곱해서 얘네들 곱한 게 얘랑 똑같은지 계산으로 비교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미지수가 많거나 그러면 문제의 난이도랑 상관없이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거를 잘 쓰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리를 표공간 축소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암산도 되게 좋고. 자, 그 다음에 독립사건 무슨 정리했으면 참고로 독립과 종속이잖아요. 종속의 정의는 따라하세요. 독립이 아니다. 그럼 무조건 다 종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사건의 정의는 조건 확률의 의미가 없다로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종속은 그냥 독립이 아니다 하니까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 다음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명제 하나가 있었어요. 참임 명제. 따라하세요. 공사건이 아닌 공사건이 아닌이라는 일단 이런 표현이 있어야 돼. 공사건이 아닌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따라서 배반이면 종속이다. 배반이면 종속인이 보장이 된다. 종속은 배반이 뭐예요? 하면 따라하세요. 겹치는 게 없다. 그게 배반이죠? 따라하세요. 독립이 아니다. 네, 그래서 배반 따라서 배반이면 종속. 이거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돼. 그래서 공사건이 아닌이라는 표현이 굳이 들어가잖아? 대부분 이거야. 대부분 이거 쓰는 거야. 근데 이게 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기는 해요. 대부분 확률 문제에서 공사건 아니랬다 일단 이거야. 이거 증명은요. 뭐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데 공사건이 아닌 A, B 하면 PA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공사건이면 0이니까 PB도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근데 PA 곱이는 PA, PB 따라서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 참고로 이거는 이거 푸는 거랑 결과가 똑같다고 했어. 그래서 저게 성립하는지 본다는 게 독립인지 본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이거는 따라하세요. 배반이면 배반이라면 이제 A 곱이가 더란 얘기인 거예요. 공집합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는 몇이 될까요? 계산하면은 따라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집합의 확률은 몇일까요? 0. 근데 얘는 분명히 아까 위에서 뭐가 아니라 그랬어?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식이 성립할 수 없어요. 따라하세요. 종속이다. 그래서 따라서 공사건이 아니면 배반이면 종속이다. 이렇게 너네는 기억해줘야 돼요. 그래서 배반이면 종속이다를 물어보잖아. 야, 배반이야. 종속이지? 물어보면 이 키워드 있는지 봐야 돼.
너 공사건 아니라고 말해줬어? 체크를 해줘야 돼. 낚시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 마지막 하나는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이거는 이항분포랑 깊은 연관이 있었죠. 독립시행의 확률. 이거는 뭐 땡땡 하면은 매 시행이 동일이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진다, 동전을 여러 번 던진다. 그럼 독립시행을 n회 반복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 이때 쓰는 거야. 주사위를 100번 던졌을 때 이 이하이는이 30번 나올 확률. 그러면 N, C, R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건 확률을 P, 이 이하가 나오는 걸 P라고 한다. P, R승 1마 P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 N마 R승. 이게 독립시행 확률 공식이고요. 이게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으로 줘졌었죠.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이것만 간단히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자꾸 쉴게요. 예를 들면 동전 3번, 주사위가 좋다. 주사위 3번 던졌을 때 이 이하가 2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직접 셀 거거든 내가. 1회 시행, 2회 시행, 3회 시행 이렇게 놓고요. 자, 그런 다음 이하가 나왔다 안 나왔다를 내가 표로 나타내볼게. 2번 나와야 되니까요. 나오고 안 나오고 한 경우를 구한다면 2번 나온 확률을 구하는 거고. 근데 이럴 수도 있어. 나오고 두 번째 안 나왔는데 세 번째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안 나오고 해서 2번 나온 걸 수도 있어. 해서 2번 나온 모든 경우의 수를 동그라미 x로 나타낸다면 케이스가 3개가 나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각각의 확률을 구하면요. 첫 번째에서 2하가 나올 확률 하면은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올 확률 하면은 이제 여기가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될 거야. 참고로 여기서 이렇게 그냥 곱하기 바로 편하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따라하세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은 독립시행이다. 여기서 동그라미들은 x든 여기서 동그라미 나올 확률은 무조건 3분의 1이 되는 거고, 동그라미든 x든 x 나올 확률은 무조건 3분의 2인 거야. 독립입니다. 그래서 그냥 곱하기 2 해버리면 되고, 참고로 그러면 얘는요. 동그라미 하면 몇 번 하면 x 하면은 동그라미 하면 쓰다 보니까 뭐야? 이 순서만 다른 거잖아. 동그라미 하나 나올 때마다 몇 분의 몇이 곱해지고 3분의 1 x 하나 나올 때마다 몇 분의 몇이 곱해지네. 야, 그럼 이거 순서만 바뀌어서 똑같은 거잖아. 그럼 내가 굳이 가구할 필요가 없네. 하나만 구하면 되네. 해서 딱 패턴의 수 각각의 확률 곱해법칙에서 곱해버린 게 독립시행 확률 공식이 되는 거야. 자, 3번 시행했죠? 내가 원하는 게 몇 번? 2번. 몇 번째 시행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났을까? 해서 따라하세요. 서로 다른 3개 시행 중 2개에서 동그라미. 그러면 몇 시면 하면 돼요? 30. 동그라미를 선택할 2개 시행을 골랐다. 30 곱하기 1이 이때 동그라미 개수만큼 몇 분의 몇이 곱해질 거고, 3분의 1이 동그라미 개수 2개만큼 곱해져 있을 거고, 동그라미는 x 6번이죠. 3분의 2는 x의 개수 몇 번만큼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게 NCR, P의 R승, Q의 MR승, 1마 P의 MR승 이렇게 되는 이 공식 유도 과정이 되는 거고요. 참고로 이게 3C1을 쓸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게 따라서 동그라미 2개, x 한 개, 얘를 나열한 경우의 수와 항상 똑같을 거라서 가포수를 써도 돼요. 몇 팩 한 다음에 3팩 한 다음에 나누기 2팩 이렇게 줘도 괜찮아요. 결과가 어차피 똑같아. 그래서 우리 가포순으로도 할 수도 있고 뭐 C를 쓸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수만 정확히 센다면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 공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대단원, 이단원 확률의 전범이고요. 풍도는 어디까지 들어가니? 전체까지? 백신은? 너희도 다? 정발만 여기서 끊기는구나. 자, 일단은 너희가 내가 수특 레벨 3 확보 영상 찍어놓은 거 조건을 좀 이해를 하려면 일단 너희가 이 정도는 알아야 내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될 거야. 이 중에 좀 이건 완전 기본적인 개념들 몇 개만 추가할 거 없지. 여기 완전 기본 개념이 아닌 거는 요 내용? 이것 빼고는 다 교과서 내용, 이것 빼고 다 교과서 내용이에요. 요 정도가 이제 조건 방법이 까다로우니까 정의 쓰면 무조건 다 풀리는데
매번 정규하기 번거로우니까 어떨 땐 이렇게 하자라고 내가 네 가지를 추가로 더 알려주고 이거 빼고는 다 교과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 아까 설명한 내용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너네가 내가 설명하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참고로 이제 내가 너희한테 아니 몇 분의 몇 곱하기 몇 분의 몇 분의 몇 더하기 몇 분의 몇 답이 나오는데 굳이 막 확률이래. 집합기호로 쓰라고 하지. 왜냐? 쉬운 문제 그냥 쓱싹 하면 돼. 어려운 문제 그게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집합기호로 나타내가지고 합집합, 교집합 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평소에 안 하다가 킬러 문제 풀 때만 하려고 하면 당연히 못하겠지. 쉬운 문제 마플 토프 정도 수준에서부터 그걸 많이 연습을 해야 수능 30번 같은 데서 아이 뭐 이거 그렇게 하면 되겠네 쓱싹 하면은 계산만 한 2배 똑같이 풀 수 있는 거야. 평소에 마플을 연습하는 재료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학교 프린트 너네 푸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각자 문제 학교별로 문제를 개별로 봅시다.